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공기는 차가웠으며 하늘은 끝없이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며칠 전부터 내렸고 노르웨이의 산과들은 두터운 흰색 담요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숨을 죽인 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으로 한 젊은 여성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아직 29살이 채 되지 않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평범한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꿈꾸던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눈 위를 미끄러지는 그 감각은 언제나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부서지는 소리,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느낌, 그리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느껴지는 해방감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위를 미끄러지는 감각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야에 얼어붙은 호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표면은 단단해 보였고 아무런 위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마치 얼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발밑에서 단단하다고 믿었던 표면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차갑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온도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고 충격이었으며 동시에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입으로 들어온 것은 공기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빛이 있는 방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그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머리가 얼음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은 얼음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물속에 있었고 머리는 얼음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로 올라갈 수 없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은 그녀의 몸에서 열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냉정하게 그녀의 체온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폐는 이미 얼어붙은 공기처럼 차가운 물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학 역사상 가장 믿기 어려운 생존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여전히 두꺼운 얼음과 차가운 물 너머에서 왜곡된 채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느려지고 있었고 감정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포조차도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물에 빠졌을 때 느꼈던 극도의 충격과 공포는 이제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몸이 더 이상 자신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진 얼음 구멍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음 위에 엎드려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어둡고 차가운 물뿐이었습니다. 그 물은 너무 어두워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달려갔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동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이 이제는 점점 더 길게 간격을 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모든 시스템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정상적으로 약 36.5도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 온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몸은 그 조건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은 끊임없이 그녀의 열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피부를 통해 혈관을 통해 그리고 몸 전체를 통해 열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더 떨어지자 떨림조차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의식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는 구조대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진 사람은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그 이후에는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얼음 아래에 갇힌 경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로프와 도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 아래에 끼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표면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도구가 얼음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동 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깊은 정지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녀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스스로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숨은 하얗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짧고 거칠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얼음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표면을 부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얼음은 단순히 얇게 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굳어진 두꺼운 장벽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물속에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인간의 몸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근육은 기능을 잃고 신경은 반응을 멈추며 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 중 누구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얼음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속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그 주변에서만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오랜 시간 노출된 몸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생명의 감각이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물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마침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거의 푸른빛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눌렀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눌렀습니다.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상태가 극도로 위태롭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들것 위에 올려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향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체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이미 생명 유지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체온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그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숫자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13.7도였습니다. 그것은 정상 체온보다 20도 이상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증명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량은 눈 덮인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그 속도조차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몸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의료진의 손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가슴을 압박하고
호흡을 보조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여전히 극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오랜 시간 노출된 몸은 단순히 의식을 잃은 상태를 넘어선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갑다 못해 단단하게 느껴졌고 정상적인 생명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라기보다는 생명이 빠져나간 물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극심한 저체온 상태에서는 몸의 모든 기능이 극단적으로 느려집니다. 심장의 박동도, 혈액의 흐름도, 그리고 뇌의 활동도 모두 거의 멈춘 것처럼 느려집니다. 그것은 위험한 상태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멈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들것은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비추는 복도를 따라 그녀의 몸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명의 의료진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동시에 매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가 연결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선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평한 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뇌는 산소 없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분이 한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시간을 훨씬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의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몸이 너무 차갑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태 설명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저체온 상태에서는 뇌의 활동이 극도로 느려집니다. 산소를 소비하는 속도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시간 동안 뇌가 손상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시도할 것인지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고 체온은 생존 한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심폐순환 장치에 연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치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였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며 몸을 서서히 데울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녀의 몸에 튜브가 연결되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기계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몸 안에서 아주 천천히 다시 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체온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느린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단순한 과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질지 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니터 위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위에서는 여전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한 인간의 존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기계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던 혈액을 천천히 순환시키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후에 다시 회복되는 일은 의학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이 정도의 저체온 상태에서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춘 상태를 견디고 돌아온 사례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4도에서 15도로, 15도에서 16도로. 그 숫자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지되어 있던 몸이 다시 생명의 영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니터 위의 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착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은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한번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으며 그녀의 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약했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멈춰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7도, 18도,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그녀의 몸은 여전히 깊은 무의식 상태에 있었지만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점점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심장은 스스로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뇌가 과연 무사한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뇌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기계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매 순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힘겨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초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뛰고 있었고 그녀의 뇌는 여전히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회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오랜 시간 동안 극한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한때 완전히 멈췄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온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음 아래에서 80분을 버텨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가진, 그리고 생명이 가진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얼음 아래에서 멈췄던 심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할 순간을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